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를 어제 처음 사봤는데 네. 235만 원에 25%인데 오늘은 얼마나 많이 235만 원에. 내려간지 네. 그러는데 내려간지 뭐 지옥 네. 갔다가 어제 아주 사셨는데 오늘 너무 빠져서 참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래갖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235만 원이면은 어느 가격에 팔 수 있는가 좀 묻고 네.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이번 주에 손실은 안 또 보겠는지. 네, ADR 상장을 또 앞두고 오늘 급락세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ADR이 아이고. 상장됐을 때 그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홀딩해도 네네네.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네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 두 분 다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이 공포의 시장 속에서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해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정원님한테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230, 이정원님 반갑고요. 네, 저거 235만 원이면은 잘 팔 수 있을런지 알고 돈이 이제 급한 돈인데 들어가가지고 좀 그러네요. 급한 돈이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은 뭐 네. 최대한 언제까지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투자 기간은요? 이달 말까지는 네, 보려고 그러는데 네. 얼마 뭐 많이도 안 먹고 하도 장이 안 좋으니까 네. 어수선하니까 더 끌고 갈 수도 없고 얼마까지나 반등하면은 팔았으면 좋겠는지 그것 좀 잘 알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이 있어요. 이거 쉽게 말씀해 드리면 SK하이닉스의 복제품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SK하이닉스가 24시간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호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고 ADR이 어떻게 보면 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 본주인 SK하이닉스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격차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PBR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 상장된 종목이 뭐였냐라고 보여지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장하고 2, 3일 정도 상승 랠리를 달려줬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좀 과도하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본다면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벤트 소멸로 됐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말까지 SK하이닉스를 끌고 가신다고 본다면 저는 이번 ADR 상장할 때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때 만약에 주가가 250만 원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보면 그때는 한 10% 정도를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라고 보면 230만 원이라는 단가가 결코 나쁜 단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7월 말 그다음에 그다음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ADR 관련된 이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자.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까지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주면 만약에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상장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랠리가 나와준다고 봐도 그때 가격대 250만 원 선에서는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260만 원대는 또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그렇게 본다라 보면 나머지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220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봐도 어느 정도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약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나는 조금 소극적으로 다가갈래 한다라고 보면 매수가에서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250만 원에서 250만 원 부분에서 나머지 10% 덜어내시고 5% 정도는 220만 원까지 오기 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신다고 보면 손해 없이는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단기 자금을 주식에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들어간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ADR 상장 이슈로 그래도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ADR 상장했을 때 만약에 250만 원까지 올라준다면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분할 매도 전략 잘 참고하셔서 하이닉스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브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답답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피드 문자 상담까지 유튜브 채팅창에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포츠코 푸츠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만 원에 15%. 28만 원에 15%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손실이 지금 꽤나 크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아, 예. 2차 전지 음극재 관련주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대체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지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포스코 퓨처엠 그럼에도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 내가 한번 자세한 하반기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박철순 수임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 퓨처엠 5월 달까지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그 뒤로 계속 예. 지금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낙폭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보유를 말씀드린 거는 사실 예. 상반기는 이제 끝났고 그렇다면 하반기 때 기대할 요인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업황이 좀 더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좀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 워낙 많이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대다수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일단 바로 지금 주가 하단 부근에 일단 주요 매물대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적으로 3거래일 동안 변동성은 크지만 윗골이 달리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네.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뭐가 기대가 되냐면 일단 음극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양극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극재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객사 같은 경우 지금 물량 확대 효과가 있어서 상반기보다 조금 더 2배 이상 판매량이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수급 공백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 때는 조금 주문이 더 들어올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좀 양극재 쪽도 실적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상반기보다는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고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 성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낙폭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온 상태여서 부담도 그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강하게 매도를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뭐 7월 달에도 2거래일 정도 빼고는 6월 달에도 계속 꾸준하게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도 약간은 우호적이기 때문에 수급도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장기 평성과 그다음에 주요 1매물대가 한 22만 원 정도대 강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항 받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는 현금을 좀 시키셨다가 조금 눌림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증시 자체가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고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와서 반등이 확실하게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추세 전환이 보일 때는 조금 더 비중을 매수하셔서 일단은 평단을 좀 낮추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30%, 40% 이렇게까지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겠고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까지만 늘리시고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로 보시고요. 만약에 또 2차 전지로 수급이 다시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목표가로 제시드릴 수 있는 가격은요. 26만 원입니다. 그래서 26만 원도 도착하면 현재 매수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비중을 늘리셔서 평단 낮추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장기로 보고 있어서 네네네. 걱정은 안 됐는데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우리가 예. 알고 있는 2차 전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특히나 지금 주가보다는 충분히 회복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도 워낙 좋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하반기엔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22만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26만 원까지 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4,500원에 15%요. 네, 23만 4,5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엔터주들이 또 극단적인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수가 이상을 좀 시원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브 역시나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라줬는데 엔터주 내가 한번 전망 자세히 제시하고 싶다 하시면 계실까요? 이정호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이정호 받아볼까요? 대표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 좀 오래됐는데요. 오늘 뭐 다른 증권에 19만 원 정도 되는 3% 정도 있던 건 매도하고 네. 네이버 사고 지금 이거는 냅두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저가에 잘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이브나 엔터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됐었죠.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그 이유가 이번 연도 상반기에 가장 증시를 달궜던 키워드는 바로 AI였습니다. 근데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AI와에 대한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됐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었지만 1분기는 어느 정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BTS의 컴백이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시기가 2분기였고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1분기 실적 안 나왔네? 그러네. 나중에 둘러봐야지 하면서 안전이 소외됐다가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2분기 실적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지금의 주가에서는 정말 싸게 느껴질 정도로 높네. 저평가가 됐구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실적은 그대로 있었지만 저평가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제일 엔터주 중에서 가장 탑픽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엔터주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4사가 있습니다. 뭐 JIPA, 엔터, SM 그리고 YG 엔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엔터 3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 지금 화두가 뭐냐? 코스닥 승강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 프리미엄 단에 엔터 3사가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한 종목만 들어가던가 아니면 두 종목만 들어가던가 세 종목 다 안 들어가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은 있고 BTS가 이제 월드컵 하프타임 공연을 한다는데 월드컵 결승이 7월 20일입니다. 아직까지 시간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굵직한 행사가 엔터주에 나올 때는 그거에 따라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월드컵이 흥행으로 지금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프타임 때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 뭐 조회수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준다고 보면 다시 한번 K-팝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그리고 실적 발표 때까지 기대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어떤 K-뷰티랑 비슷하잖아요. 네, K-뷰티 같은 경우도 한국콜마는 52주 신고가를 또 오늘장에서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평단이 좋고 만약에 여기서 급등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보면 충분히 30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가격대부터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30만 원 선을 딱 그으면 이때까지의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약간의 오버슈팅이다라고 본다면 30만 원 선에서 35만 원 사이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닥권 대비 그러니까 17만 원 대비 거의 34만 원, 뭐 32만 원 올라가면은 거의 2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터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K-팝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표가로는 무려 35만 원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기억하셔서 이 35만 원 이상으로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스피드 문자 상담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만 6천 원. 네, 저기 70%. 33만 6천 원에 70% 맞으실까요? 네, 네. 네, 비중도 크시고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이게 영업이익 89조 원을 달성하면서 엔비디아도 제쳤다고 하는데 주가는 또 세론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다시 좀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그럼에도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비중도 꽤나 크신데 내가 한번 자세한 가격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수님께.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번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일찍 네. 하셨나요? 6월 4일에 했는데요. 그때가 최고 고점이고 아,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그 네. 다음에 또 7만 2,500원에 또 조금 하고요. 네. 아, 물타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냥. 네,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보유를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지금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 꺾일 거라는 신호가 전혀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메타발 뭐 이번 주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짓고 GPU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이제 들어왔잖아요. 3분기 때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것처럼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라든지 D램 같은 경우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 가격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다 또 더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이번 실적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올해 전체 연 단위로 봤을 때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지금 변동성이 있는 시기는 사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고가도 뚫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물론 TSMC 실적이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도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제 12시 지나서 새벽에 펭귄솔루션즈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 센터 지금도 많이 짓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순간 일단은 반도체 쪽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60일선도 깨지지 않고 다행히 밑꼬리 달고 지금 조금 낙폭을 회복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 가지시고 조금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좀 약간 뚝심 있게 좀 끌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상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전고점에서는 한번 또 저항 나오면서 당분간은 또 박스권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에 도달하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최고가 경신을 하는 것까지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한 36만 원대 이때 올라오시면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추가 상승에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이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다만 지지선을 만든다고 한다면 한 지금 27만 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낙폭이 더 깊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일단 손절 라인은 27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6만 원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말씀드릴 테니까요. 36만 원대 가면은 일단은 절반만 일단 입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7만 원대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도 지금 네. 조금 덜어내야 되나 하고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네, 일단 지금 애프터마켓에도 조금 변동성은 또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행히 아직 전저점을 바로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27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시면 기회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정도. 27만 원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7만 원 이탈하면 일단은 다시 사더라도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왜냐면은 거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이 121선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한 이게 2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낙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손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한 27만 원 정도는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만 원 정도 오면 그게 다 그럼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네, 일단은 전부 다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더 싼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손실률이 더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만회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27만 원은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만 원은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만큼 최고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36만 원 전고점 부근에서 절반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론 27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LG 디스플레이. LG 네요. 디스플레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60원에 네. 10%요. 아, 15,56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오늘 또 LG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 그룹주들이 다시 좀 시원하게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두 분 다 홀딩으로 의견 일치하셨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내가 한번 자세한 대응 전략 제시하고 싶다.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빠르게 들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볼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종목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네. 사신 계기가 있나요, 혹시? 그때 잭슨황님 오셨을 때 네, 네. 그때 사게 됐어요. 그때 사게 됐어요. 네. LG 2만 원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네. 샀는데 네. 이렇게 됐네요.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라고 본다라면 정말 사람을 짐을 빼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보면 이 회사 실적은 대충 아세요? 잘 몰라요. 네, 이때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25년도에 어떻게 보면 대형 LCD 사업 철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을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왔고 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또 반대로 잘 안 갑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젠슨항 방한 이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L의 저주. 네, LG전자보다 더 어려운 게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LG전자는 그래도 실적이라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로봇 산업의 연관성과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영광에 LG 디스플레이는 너무 좀 많이 투자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삼성한테 많이 따라잡혔다. 삼성이 이제 더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OLED 산업으로 개편이 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10,000원 선 밑에서는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네. 근데 오늘장 기준으로 1,800원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10,000원을 이탈하고 9,000원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차트를 봐도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아까 실적을 봤을 때는 25년도부터 조금 개선이 되고 있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본다면 AI 그리고 로봇이랑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는 로봇에도 이 OLED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로봇이 뭘 하는지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로봇주로 편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10,000원을 이탈하고 9,000원 부근까지 떨어지고 만약에 8,000원까지 갔다가 9,000원 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지금 들어가신 단가가 워낙 매물대가 깊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올해 실적만 좀 잘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0,000원대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네, B&D 파마텍 11만 원에 네. 27% 가지고 있습니다. 11만 원에 27% 맞으실까요? 네,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을 방어해준 가운데 그 주인공은 또 단연 D&D 파마텍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D&D 파마텍 역시나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 비만 치료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내가 한번 자세한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D 파마텍 굉장히 지금 핫하기도 하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매수하신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혹시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있으신가요? 네, 더 아. 추가 매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1만 원 딱 거기 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2달 사이 동안 있었던 고점, 그래서 2번이나 지금 밀려 내려왔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아, 그러냐면은 아마 이거 매수하실 때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임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 이상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지방간염 치료제인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경쟁 약물 대비했을 때도 우월한 지표를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라 해서 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어떤 통계가 나왔던 기업들 중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파트너사 중에 메세라가 있는데 메스라를 이제 화이자가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이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이자라는 엄청난 회사가 이제 파트너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만드는데 속도가 훨씬 더 붙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플랫폼들과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메시 치료제,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가장 메인이다. 라는 점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로 한 천천히 매수를 좀 해 나가시면서 반등 보시면서 계속 매수를 좀 하시다 보면 일단 평단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 11만 원까지만 가도 일단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27% 비중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30%, 35% 정도까지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이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D&D 파마텍은 아직 이슈가 있고 기술 이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면서 평단 낮추시고 11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하시면 약수익이긴 하지만 일단 비중을 다시 또 절반으로 줄이시고 나머지만 또 상방에 베팅하시는 게 낫습니다.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저번처럼 지금 최근에 2번이나 저항받았던 선이기 때문에 또 받고 내려와서 다시 또 손실구간에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1만 원으로 가면 일단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추가 상승에다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7만 원 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거는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쉬 치료제나 기술 이전 관련해서 시세 연속성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애프터마켓 팔까 말까 시간입니다.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프터에서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오션이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4천 원에 50%요. 11만 4천 원에 50% 맞으실까요? 네. 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 고민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될지 이종호 대표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어제 들어가셨나요, 혹시? 6월 중순쯤에 들어갔어요. 6월 중순쯤에요. 워낙 이벤트가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오늘 예를 딱 드는 게 딱 좋은 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잠수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죠. 물론 성공할 경우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또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오늘의 실적은 누가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줬다라고 하는 실적인데 이런 현상이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전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는데 오늘장에 낙폭이 좀 큰 부분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장의 하락 22%가 넘는 하락세는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안 나왔는데 하나오션만 유독 강한 하락세가 나왔고 하나오션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못 받는다라고 해서 마스카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냐? 그런 건 또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이 될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토라는 안에 거기서 독일의 편을 조금 더 들어줬다. 그 나토의 벽이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는 독일의 캐파나 아니면 납기나 이런 부분이 좀 불만족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한테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독일은 아마 그 수주 납기나 이런 부분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졌던 부분이 있었고 납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오션한테 나중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근데 차트로 보면은 한 번에 급락이 나오고 우리가 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그래도 10만 원 부근까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팔 거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의 비중은 너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한 번의 하락세 이후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 이게 이런 하락세가 나올지 아니면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우리가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9만 5천 원, 9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 아니면 9만 원에서 9만 5천에서 9만 원 사이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 20%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만약에 8만 원 초반까지 간다. 그럼 내가 덜어냈던 만큼의 비중을 담아내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횡보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추가적으로 끌고 가시다가 그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신 다음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지언정 저는 지금이 조선주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다. 왜냐하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주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이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0만 원대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삼성전기 202만 5천 원, 비중 80%예요. 삼성전기 202만 5천 원에 85% 맞으실까요? 네. 비중이 지금 상당히 크신데 주가가 정말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거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봐야 되는 건지 박철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지금 반도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AI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익이 되는 구간인데 지금 주가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확실히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조정을 이 정도 받았고 아직 지난달 저점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뭐 FCBJ라든지 MLCC 쪽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증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AI 서버용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일본 무라타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적인 시장을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계속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고 기판 사업도 마찬가지죠. FCBJ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군데 정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8년도에 증설 완료되게 되면 또 이제 오히려 외형 성장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판과 MLCC 모두 다 지금 본격적인 증익 구간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주기도 하고요. 일단 당연히 고점까지 간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스권으로 진행이 당분간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고가 갈 수 있으니까요. 한 2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한 20% 정도 1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 1차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거기 선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기판 관련해서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22만 원, 2차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30만 원까지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성신양회입니다. SOC 기대감에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애프터의 주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시멘트 관련주인데 이 종목 지금 이렇게 오를 때 좀 팔아봐야 되는 건지 이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테마주들이 약간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OC 산업이나 아니면 금호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서 성신양해까지도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신규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차트상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점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나는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실 분들, 그러니까 지금 9,300원에 들어가실 분들은 만약에 8,800원이 이탈할 시세에 저는 칼 손절을 하시는 게 추천해드리고요. 만약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에서 11만 원,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그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까지 자세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